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짜잔. 82년생 김지영. 이거 보고 왔어요. 사실 저는 뭐 페미니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 편, 여자 편 뭐 이런 뭣도 아니에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사실 생물학적인 이런 성별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이런 부당 대우를,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성별에 의해서 과거 이제 가부장적이던 시대를 이제 깨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거쳐서 뭐 새롭게 좀 더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 하면서 등장했던 게 페미니즘인데 사실 이 책이 페미니즘을 매우 찬양하시는 페미니스트들의 바이브로 쓰이면서 굉장히 페미니즘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춰지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책이 영화화 된다고 하니까 사실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주변에도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뭐, 남성인데도 페미니즘을 자기는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런데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런 성차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극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서 막 싸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러한 형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양상이 저에게는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도 이렇게 색깔이 나뉘어서 맨날 싸우고, 이러고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성별까지 나눠서 싸워야 할까요? 정말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신념이나 그들의 사상을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편이어도 뭐 그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제가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저도 당연히 수렴할 생각이 있고 그들의 의견을 교류해서 듣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극도적으로 여성, 남성 이러면서 싸우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는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왜냐면 가장 먼저 이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 이제 김지영이라는 등장인물로 82년생 김지영의 역할을 연기해주시는 정유민 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제 공유 씨가 등장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영화가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약간 빙의처럼 이렇게 성격이 갑자기 훅 이렇게 막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막 몸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간 인격이 변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는 공유 씨였어요. 남편의 역할을 하시는 공유 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유 씨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를 아내한테는 말을 해야겠는데 아내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이걸 알고 그 충격에 막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혹시나 이 충격을 아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해요, 초반에.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페미니즘으로 보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영화의 시점이 초기에 완전히 이제 남편의 공유가 바라보는
그런 가정, 공유가 바라보는 김지영 씨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남성이 풀어가는 전제인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페미니즘의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일반 기본적인 페미니즘이 아닌 정말 여성 우월주의인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페미니즘을 가장한 여성 우월주의의 분들.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겠죠? 그치만 사실 페미니즘은 정확히 페미니즘이라는 그러한 정의가 있고 저도 그러한 정의대로 사실 사회가 이 정의로 바라본다면 저도 페미니즘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사실 칭하는 페미니즘은 조금 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치만 이 영화에서는 공유 씨가 이제 김지영 씨를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육아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이런 남편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주인공은 82년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 시대의 어린 시절을 살았고 어린 학생으로 살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다 겪어왔고 그리고 또 김지영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세대폭이 크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90년대생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김지영이 어린 시절에 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욱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지영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할 뻔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아빠 나 너무 무서우니까 정류장으로 나와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오셨는데 이제 김지영한테 뭐라고 해요. 너 늦게 다니지 말고 여자애가 교복 치마는 왜 이렇게 짧아?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딸 키우는 아빠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충분히 걱정되는 마음을 잘못 표현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성추행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살면서 성추행 경험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당해봤던 입장에서 솔직히 내가 치마가 짧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형태를 띠든 그게 내가 당한 성추행과 내가 당한 범죄와 무슨 연관성이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해요. 왜냐면 오죽하면은 오죽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옷을 전시하는 전시가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저도 성추행을 당했을 때 경험을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막 여성한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고 이런 적이 없어요. 더 웃긴 거는 제가 당했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을 정도로 저는 복장이나 이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엄청 여성스럽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틀을 씌운 그 여성스럽다 이런 틀이 아니에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저 아시지만 뭐 용접도 하고 공구리 치고 뭐 직속이 이런 거 다 망치질 다 하고 저는 약간 이런 캐릭터잖아요. 초기에는 이런 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는 왜 여자애가 이렇게 막 부탁을 안 하니? 부탁하면 다 해줄 텐데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왜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왜냐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여자라고 내가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해? 였던 거예요. 제 사상에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막 20kg짜리 짐을 지어야 하고 막 이래도 남자애들한테 부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힘든 부분, 정말 힘든 부분은 부탁을 해도 되겠다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녀의 힘 차이를 느끼게 됐었단 말이에요.
제 친구랑 장난을 치는데 이 친구가 제 팔을 잡는데 제가 이걸 힘으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남녀는 진짜 힘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부탁을 하죠. 뭐 정말 무거운 게 있으면 나 이거 옮기고 싶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해 왔었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 피해자는 김지영 씨고 가장 위험하고 무서웠던 상황에 있었던 건 김지영 씨인데 거기에 대놓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 이것저것 사실 리뷰를 봤어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도 이제 조사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리뷰를 올렸었나. 근데 그중 한 분이 이걸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리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의 사상이 그럴 수 있으니까 노터치 신경 안 써요. 다만 그 사람의 유튜브를 평생 안 보겠죠? 뭐라고 했지? 김정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 어쨌든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드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그냥 초록불일 때 건너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리키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좌우를 확인하는지 그런 걸 가리키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상한 비유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횡단보도를 다닐 때 뭐 이렇게 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조심을 하지 않는 행동들이 원인 제공을 어쨌든 한대요. 나는 이게 너무 약간 화가 났어. 솔직히 진짜 화가 났어요. 솔직히 진짜 화가 났어요. 나는 남녀 편을 가르는 걸 떠나서 나는 남자한테도 성추행을 당해봤고 여자한테도 성추행을 당해봤는데 성추행을 당해본 피해자 그분이 피해자 뭐 이런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당해본 경험자로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뇌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이 부분은 일단락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좀 막 고구마 먹은 듯이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은 이제 김정 씨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절에 내려가요, 집을.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막 일을 해요. 그런데 공유 씨가 이제 와가지고 김정 씨가 아프고 이제 힘들까봐 원래 약간 아픈데 또 힘들면 또 더 힘들까봐 와가지고 이제 짐 다 싸놨어 나오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해줬어요. 엄청 천사 같아. 완전 이런 남편이면 결혼도 할 만한 것 같은 느낌 있죠. 저는 비혼주의자지만 그래서 와 진짜 막 저런 남자 없다 세상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들이닥친 거예요. 알잖아요. 신우이가 들이닥치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또 일이에요. 난 또 일을 해야 해. 나는 진짜 나는 엄마가 며느리였잖아요. 저희 엄마도 어떤 한 집의 며느리였고 나는 그 집에서 엄마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나도 며느리였어. 내가 그 집 자식이 아니었다니까?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일하고 가서 진짜 전부치고 와 엄마랑 그 명절 음식을 나도 엄청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나도 며느리 입장에서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나도 막 신우이가 들이닥쳤어!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상 진짜 딱 지영 씨한테 막 아가 식혜 좀 내와라. 너도 힘들면 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 씨가 갑자기 또 이제 인격이 변화가 되면서 사부인 쉬게 해주시려면 집에 보내주셔야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부인도 딸 보니까 좋으시죠?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름 막 진짜 막 그래 나도 딸이라고 나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요. 막 공유가 내 아내가 좀 아파요 이러면서 막 데려가고 상황이 일단락돼요. 근데 내가 화났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야. 내가 약간 욱했던 부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다고 공유가 어머니한테 상황 설명을 해요. 근데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걔는 참 유별나다 유별나.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아니 당신 딸이 그렇게 아파도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유별나다니 진짜 별나다니. 나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솔직히 별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도 유별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보고 나도 진짜 유난이다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냐면 나는 니들의 삶을 존중해주는데 왜 너는 나의 삶을 존중해주지 않아? 라는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며느리한테 유별나다 유별나다 하면서 비꼬는데 마치 막 그때 나도 그걸 당했던 그때 감정으로 돌아간 기분? 너무 욱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숨을 쉬어야 돼. 저는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보다는 약간 엄마를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 사회적으로 엄마도 이제 일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집에서 애만 키우고 막 이렇게 삶을 살면서 뭐 얼마나 고생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또 그 이슈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또 맘충 그 부분이 있었는데 커피를 쏟았어요, 실수로 김지영이. 근데 그 부분을 김지영이 알아서 다 닦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맘충맘충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건 물론 과한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엄마들 보고 맘충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맘충은 식당에서 뭐 식당 테이블에서 애 똥기저귀 가는 엄마들 그런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맘충이라고 칭하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정희 했던 행동은 맘충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대로 된 용어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맘충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그냥 애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다 맘충이다 이렇게 편파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한테 맘충 하는데 내 맘이 찢어지네 진짜. 맴짓해. 그래서 진짜 애 키워서 이렇게 애랑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렇게 막 진짜 집안에서 이렇게 부대끼고 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저는 사실 김지영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도 약간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문제에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진짜 그런 게 애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애 우는 소리 계속 들어가면서 애 우는 소리 들었을 때 솔직히 안 짜증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애가 우는데 아이고 잘 운다 아이고 내 새끼는 목소리도 우렁차 이런 사람 없거든요. 솔직히 내 뱃속에서 나와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부대껴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자기도 자기만의 삶이 있었던 사람인데 애한테 온종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엄마들 이렇게 애 데리고 나가서 바깥 공기도 쐬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도 밖에서 비타민 D 받고, 바깥 공기도 쐬면서 콧바람도 이렇게, 흉흉흉흉 통하게, 일상생활을 그렇게 즐겨야 한다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애를 볼 활력소가 있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나중에 애한테 폭행하고 막 애한테 손찌검하고 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막 우울증에서 발현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막 그렇게 사회에서 엄마들 자체를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약간 욱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상황 자체가 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 자체가 과했다. 솔직히 저 상태에서 아이가 이렇게 음료를 쏟았을 때는 어머니가 직접 치우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비꼬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예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없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같으면 솔직히 나는 그 장소에 있었으면 내가 같이 치울 거거든요. 어머 어떡해요 이러면서 같이 치워줄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너무 당연히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해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더 욱하는 거죠. 저거를 왜 보고 욕만 하고 있냐고. 치우려면 같이 치우든가. 화나.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또 내가 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리뷰에서 기분이 또 굉장히 나빴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솔직히 영화관에서 저 이 영화 볼 때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이 약간 이제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60대, 70대 정도 돼 보이시는? 그리고 제 왼쪽으로 앉았던 여성분이 한 10대 중후반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나이대였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우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당했던 일과 비슷해서 울 수도 있고, 또는 영화잖아요. 영화는 어쨌든 소설과 똑같아. 어쨌든 각색이 되고, 어쨌든 비사실적인 요소도 포함이 된다고요.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모든 게 정말 찐텐으로 다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이. 근데 뭐 이렇게 어쨌든 각색되어서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도 감정을 이렇게 이입을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그런 모습들이 자기는 너무 불쌍해서 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소설 보면서 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소설 보면서 왜 울어요?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공의 상황이 어떨지, 내가 혹은 주인공 주변의 인물일 때 어떨지 그런 감정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즙을 짠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즙을 짜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아, 이 찻박집. 즙? 아, 나는 진짜 그 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일단 그 단어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눈물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 눈물로 시가 만들어지고, 눈물이라는 단어로 얼마나,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이게 예술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눈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야. 근데 그러한 눈물이라는 예쁜 말을 놔두고 즙을 짠다고? 아니, 솔직히 나도 즙을 짠다라는 용어가, 그런 말이, 그런 형태가 어울린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가 억울한 상황 아닌데, 내가 겁나 이랬어! 하면서 이렇게 울 때, 나는 그건 즙 짠다고 생각해. 일부러 우는 거잖아. 지금 억울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지금, 일부러 우는 거잖아. 이럴 때는, 나도 즙 짠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관에서 그냥 자신밖에 없고 물론 둘이 보고 셋이 보고 여럿이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충분히 영화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집을 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짠다니 눈물을 흘리는 거지. 어떤 상황적 요소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동화가 되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무슨 집을 짜 진짜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페미니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영화 자체가 일단 정말로 페미니즘처럼 만들려면 더 많은 부분을 정말 뭐 김지영을 아예 김지영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막 저 남편을 도와주지 않고 막 이러면서 막 남편을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다거나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중이 말하는 그냥 사회에서 정의되는 그런 페미니즘으로 표현을 하자면. 근데 요즘은 페미니즘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이 정확한 정의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뿐만 아니고 영화 자체가 공유의 시점으로, 공유의 마음이 솔직히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솔직히 공유의 마음이 전달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김정을 생각하고 김정을 사랑하고 김정을 도와주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막 병원도 자기가 직접 가보고 선생님도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 남편 또 없다. 남편 너무 좋다. 남편 막 진짜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이걸 페미니즘 영화라고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해보자면 82년생 김지영은 그렇게 페미니즘을 다룬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뭐 어머니의 삶? 그들의 삶. 그냥 그 시대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소소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사실 국제시장도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다만 시대적인 배경이 좀 세다. 시대적인 배경을 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은 대변했다. 솔직히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냥 시대적인 배경이 세지 않다. 빼면 어머니의 삶을 담고 있다라고만 봐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나만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의 배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지금 사람들이 너네는 뭘 모르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아직 잔재되어 있는 뭐 그런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엄청 우리 시대와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정확한 나는 90년대생이니까 90년대생보다는 좀 더 80년, 70년, 60년 이렇게 좀 더 엄마층을 아우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30대들조차도 어머니를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막 그래 남자는 다 쓰레기고 뭐 남자는 육아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공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육아 휴직을 쓴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감동. 육아 휴직을 쓴대 이러면서 막 저렇게라도 막 김지영 씨의 그런 막 멘탈과 이런 생활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저 사람 진짜 김지영 씨를 사랑하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구나. 오히려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 물론 이상한 남성도 나와요. 거기서 진짜 짜증났던 부분 중 하나가 뭐 그 화장실 몰카 설치하는 사람. 아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런 범죄자들은 진짜 아우 진짜. 근데 막 김정 씨가 이제 그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애가 응가했었어. 그래서 막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고 나오는데 진짜 나도 심하려. 나도 심하려. 이래서 화장실 또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 동반할 수 있는 칸이 없어. 아이를 동반할 수 있는 그 넓은 칸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애 데리고 그 비좁은 칸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상 쉬를 싸려고 나 진짜 급한데 쉬 싸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와 진짜 여기서 군고구마 진짜 한 100개 먹은 느낌. 으. 결국 이제 김정 씨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서 볼일을 보거든요. 아, 진짜 좀 화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페미니즘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리뷰 자체가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러면서 나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그 어느 입장에서 누가 잘났다라는 입장에 쓰지 않는 진짜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에게는 되게 소소한, 되게 뭔가 소소한 삶을, 누군가의 삶을 엿본 듯한 뭔가 그런 굉장히 소소한 마이너적인 그런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온 느낌? 그냥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정치색이 뚜렷하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과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보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로 이렇게 나뉘어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리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싫었다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패스. 구독 눌러주시는 거 알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아, 혹시 82년생 김지영 보게 되면은 저한테 댓글로 리뷰 남겨주세요. 저도 리뷰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니까.